안녕하세요.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한 명도 없어서 제가 너무너무 아쉽고요. 오늘은 좀 비대면으로 여러분을 만나게 돼서 일단은 제가 인사해서 반갑고요. 제가 제 소개부터 먼저 할게요. 저는요, 대구 기후환경 네트워크에서 여러분과 함께 기후 이야기를 할 기후 강사 이경순이라고 합니다. 아, 네, 맞습니다. 반갑습니다. 와, 환호성, 이 환호성 박수 좋아요. 자, 그러면 선생님과 기후 이야기를 하기 전에 여러분 있다고 생각하고 여러분에게 집중력을 한번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선생님이 지금부터 집중력 어떻게? 박수놀이. 박수는 다 칠 수 있죠. 제가 굳이 안 가르쳐줘도 여러분 다 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박수로 여러분들 하고에 집중력을 한번 모아보도록 할게요. 자, 박수 한번 시작! 했었죠? 제가 그냥 칠게요. 자, 박수 두 번 시작! 좋습니다. 세 번 친 친구 한 명도 없죠? 저는 이거 친구들이 다 볼이라고 생각하고 박수 친다고 생각할게요. 그럼 이번에는 조금 어려운 박수 한번 쳐볼까요? 박수 5번 시작! 이렇게 쳤습니까? 네, 선생님이 원하는 요거는 세련된 박수입니다. 그죠? 어떤 친구도 하나, 둘, 셋, 5번 억지로 맞추는다고 하는 친구도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는 마지막입니다. 선생님이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그냥 입 한번 딱 뜨면 그대로 여러분들이 따라 할 수 있는 박수 한번 쳐보도록 할게요. 대한민국! 자, 이것도 박수 5번이죠. 그죠? 여러분 이렇게 쳤습니까? 예, 쳤다고 생각하고 그럼 본격적으로 선생님이 갖고 온 기후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제목이 알쏭달쏭 탄소 줄이기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주제이자 여러분과 함께 할 놀이의 제목입니다. 그래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과 함께 몸풀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초성으로 낱말 맞추기입니다. 자, 뭡니까? 그렇죠. 누구나가 다 알고 있죠. 코로나입니다. 그죠? 여러분 다 코로나라고 얘기하신 거 맞죠? 자, 좋아요. 코로나입니다. 자, 우리 이거 선생님도 이거 지금 마스크 빼고 여러분과 함께 만나고 이쁜 얼굴 보여주고 싶은데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오늘이 또 더 많이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를 코로나 때문에 코비드19 바이러스 때문에 좀 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우리를 지금 너무너무 힘들게 하죠. 끝날 법도 한데 우리 일단 백신 열심히 맞아서 우리 대응하도록 하고요. 두 번째 뭐겠습니까? 네, 그래요. 거리두기입니다. 거리두기 2m 거리두기입니다. 이렇게 거리두기 지금까지 코로나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거리두기. 자, 이건 뭘까요? 이건 아이들이 선생님이 갖고 가면 잘 몰라요. 방독면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 굉장히 많아요. 초등학교 가도 방독면이라고 해요. 초등학생이 어떻게 방독면을 알겠어요? 그렇죠. 다 알고 있죠. 모르는 거 없잖아. 그치? 그래서 이거는 방독면이 아니라 그래요. 비대면이라고 해요. 비대면. 그렇죠. 비대면 수업 지금도 여러분과 제가 만나지 못하고 비대면 수업을 하고 있죠. 이게 바로 비대면 수업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수업까지 다 하게 되죠. 비대면 수업입니다. 다음 갈게요. 이건 뭘까요? 이거 정말 어렵습니다. 그죠? 힌트 하나 줘볼까요? 힌트. 네, 이렇게 하니까 초등학교 가니까 대머리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도 있는데 선생님 어디 봐도 대머리는 아니잖아. 그죠? 그래서 이거는 바로 우리 아침에 학교 가기 등하교 시에 등교할 때 반드시 하죠. 어딜 가도 어느 장소에서 다 하는 바로 체온 측정. 그죠? 체온 측정입니다. 자, 다음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그렇죠. 마스크. 네, 마스크입니다. 이거는 유치원에 가도 아이들 다 알아요. 코로나와 마스크는 유치원에 가도 다 안답니다. 그래서 마스크입니다. 마스크. 여러분 지금 집에서는 안 끼고 있지만 어디 가도 우리는 항상 마스크와 항상 지금 2년, 3년 동안 3년째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죠? 마스크.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마스크 선생님도 끼고 있는데 여러분이 끼는 이 마스크는 하루에 몇 개씩입니까? 하루에 한 개잖아요. 그죠? 자, 어떤
어떤 친구는 또 하루를 갖다가 이거를 한 3, 4일 끼는 친구도 있어요. 네. 그래서 집에서 끼면은 한 뭐 일주일도 낄 수는 있는데 원래는 이거 하루에 한 개씩만 껴야 돼요. 그지? 그래서 마스크.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하루에 한 개씩 끼는 마스크. 자, 그러면 도대체 한 달은 몇 장을 낄까요? 그렇죠. 한 달은 30일이니까 30개를 끼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몇 명인지 아세요? 잘 모르죠. 네, 우리가 그런 것까지 이제 다른 데 신경 쓸 일이 많은데 그런 것까지 신경 안 쓰고 있죠. 대한민국 국민은 5,168만 명이에요. 5,168만 명. 자, 그런데 5,168만 명이 한 달에 끼는 마스크 양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하루는 5,178만 개. 그런데 이거를 한 달 쓰는 마스크 양은 5,178만 곱하기 30 할 수 있겠죠. 지금 혹시 계산하는 친구 있습니까? 계산까지 원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한 달 동안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끼는 마스크의 양은 이렇게 지구를 5바퀴나 돌고도 남는 그런 마스크의 양이에요. 엄청납니다. 그죠? 네. 이거 엄청나게 이렇게 많은 마스크를 끼고 있는데,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부터 마스크의 진실을 밝혀라. 마스크의 OX 퀴즈를 한번 선생님이 가져왔어요. 한번 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맞으면 O, 틀리면 X 이렇게 집에서라도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1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회용 마스크, 일회용입니다. 일회용. 계속 끼는 거 아니에요. 일회용 마스크의 진실 OX 퀴즈입니다. 첫 번째 1번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감기 예방을 위해 시작되었다. 맞으면 O, 틀리면 X. 하나, 둘, 셋. 예, 참 안타깝습니다. 선생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정말 안타까워요. 자, 정답은 두구두구.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감기 예방을 위해 시작되었다. 아니죠. X입니다. X. 자, 그러면은 뭐 때문에 왜 틀렸을까요? 그래요. 이 마스크 착용 의무화입니다. 네. 원래 우리 감기 예방을 위해서 마스크는 꼈어요. 그런데 이게 의무화가 된 거는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의무화가 된 거는 이 코로나19 때문이지 감기 예방을 위해서 의무화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죠? 두 번째, 사용한 마스크는 일반 쓰레기로 종량제 봉투에 버린다. 하나, 둘, 셋. 네, 맞습니다. 자, 우리 일회용 마스크, 이거 일회용 마스크죠? 이거는 쓰레기일까요? 그렇죠. 이거 다시 빨아 쓰는 친구 있습니까? 없죠. 일반 쓰레기입니다. 그래서 종량제 봉투에 버린다. 알겠습니까? 다시 빨아 쓰고 또 쓰고 또 쓰고 재활용, 재사용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거는 쓰레기다. 종량제 봉투에 버린다. KF80, KF94 마스크를 만들 때 석유가 필요하다. 하나, 둘, 셋. 네, 정답은 O입니다. O. 그런데 이거 많이 헷갈리는 친구도 많아요. 자, KF94, KF80은 우리 안에 이게 부직포라는 게 있습니다. 그 부직포가 석유로 만듭니다. 우리가 요 마스크뿐만 아니라 우리가 거의 다 우리가 만드는 물건 거의 다 공장에서 만드는 거는 거의 다 화석연료라고 있죠. 화석연료. 그 석유가 다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석유가 반드시 필요하답니다. 자, 다음입니다. 버려진 마스크는 기후변화를 일으킨다. 이건 누가 봐도 하나, 둘, 셋. 그렇죠. O죠. O. 쓰레기라고 했습니다. 그죠? 일반 쓰레기로 종량제 봉투에 버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버려진 마스크는 반드시 기후변화를 일으킨다. 우리가 쓰레기가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거 아시죠? 그래서 버려진 마스크는 기후변화를 일으킵니다. 이번에는 매월 전 세계에서 사용되는 마스크는 1000억 개보다 적다. 하나, 둘, 셋. 네, 센스 있는 친구는 반드시 X라고 하겠죠. 많답니다. 많다. 우리 대한민국에 5,178만 명의 인구가 있는데 1000억 개, 전 세계 더 많습니다. 아시겠죠? 네. 이렇게 해서 마스크의 일부의 문제를 한번 풀어봤고,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2년 전에 여러분이 지금 몇 학년인지 모르겠지만
2년 전과 지금의 현 상황에서는 우리가 생활이 많이 바뀌었죠. 그지? 어떻게 바뀌었는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의 생활은 엄청나게 변했습니다. 택배 정말 많이, 지금 현재도 여러분이 이제 뭐 택배 한 친구 많죠. 시키지 친구. 자, 택배가 오면 이거는 덜한데 원래 이게 사람하고 대면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냥 뭐 문 앞에 두고 가세요. 그지? 우리가 홈쇼핑 할 때 아예 문 앞에 두고 가세요. 똑똑 하고 난 후 문 앞에 두어주세요. 뭐 이런 거 있잖아. 요렇게 생활이 변했고, 그리고 또 저녁에 우리가 레스토랑에 가고, 이거 다 옛날 이야기입니다. 지금 뭐 5인 이상 모임 금지, 뭐 10시 이후에 2명만 오기, 뭐 안 되기, 뭐 10시 이후에 문을 잠그고, 그지? 네, 그래서 이렇게 상인들이 엄청나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러분 아시죠? 자, 이렇게 해서 배달의 민족 엄청나게 시켜 먹습니다. 그죠? 배달의 민족, 여기요, 뭐 배달통. 선생님도 집에 가면 지금 이제 대학교 1학년 들어가는데 엄청나게 시켜 먹어요. 엄마가 이제 돌아다닌다고 얘가 엄마만 없으면 막 시켜 먹어요. 그래서 집에 오면 막 택배가 막 쌓여있고 그래. 이제 이렇게 생활이 변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생활이, 우리의 생활도 변했는데, 자, 이거 보세요. 먹고 나면 이런 쓰레기 엄청나게 많이 되죠. 쓰레기가 이렇게 많이 쌓인대요. 자, 그러면 우리가 버린 쓰레기, 이거는 한번 먹었을 때, 여러분 혹시 뉴스 같은데 뭐 카레 2개, 카레 2인용 시켰는데 쓰레기가 엄청나게 나온 거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한번 먹었는데 이렇게 많은 쓰레기가 나온대요. 자, 그러면 우리가 버려진 쓰레기는 이렇게 쌓인대요. 이게 하루뿐만 아니라 하루 만에 다 나온 쓰레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집에서, 우리 집에 쓰레기 놔두면 너무너무 더럽죠. 누가 집에 놔둔 친구 한 명도 없다,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분리 배출 잘하고 있죠? 요즘에 정말 잘해요. 유치원생들도 분리 배출 정말 잘합니다. 하나 갖다 주면 이거를 플라스틱에 넣는지, 우유 팩에 넣는지, 종이 팩에 넣는지, 종이류에 넣는지 다 알아요. 자, 그렇게 해서 이거는 거의 다 뭐 플라스틱이 정말 많은데요. 우리가 버려진 쓰레기 분리 배출을 잘 분리해서 바깥에 내놓으면 아저씨들이 이렇게 갖고 갑니다. 그죠? 이렇게 갖고 가면 아저씨들은 재활용할 거 하고 재사용할 거 하고, 나머지 쓰레기들은 어떻게 합니까? 나머지 쓰레기들은 자, 바뀌어졌네. 자, 이렇게 증가했는데 2019년도에 생활 쓰레기가 엄청나게 증가했어요. 얼만큼의 양이 증가했는가? 요걸 빼먹었네, 선생님이. 자, 2019년대 상반기와 2020년대 상반기를 한번 비교해 보니까 11.2%가 증가했어요. 쓰레기, 우리가 내놓은 쓰레기. 이게 바로 우리가 코로나가 온 이후의 쓰레기입니다. 11.2%는 엄청나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거의 2년 동안 낸 쓰레기 중에서 가장 우리가 많이 낸 쓰레기는 어떤 종류의 쓰레기라고 생각하세요? 종이? 또 다른 친구? 플라스틱? 그래요, 맞아요.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2019년 상반기부터 2020년 상반기에 종이가 엄청나게 증가했습니다. 거의 30%가 종이, 택배, 종이 박스 이런 것들 때문에 엄청나게 증가했고요. 그 다음에 바로 플라스틱이 그 반에 한 15%가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내는 게 바로 종이 쓰레기. 그 다음에 플라스틱류가 가장 많이 내세요.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런 것보다 진짜 더 심한 게 있습니다. 우리 환경을 더 오염시키고 더 우리 배출할 때 너무너무 힘든 쓰레기가 있어요. 그게 바로 맞습니다. 비닐입니다. 비닐은요, 이 종이와 플라스틱보다 우리가 버리는데 더 힘든 비닐입니다. 그래서 절대 여러분들 비닐을 반드시 버려야 돼요. 분리배출하고 아저씨들이 재활용하는 쓰레기는 버리고 나서의 쓰레기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아저씨들이 갖고 와서, 그래요, 바로 이렇게 이거 뭡니까? 태우는 거죠. 이 태우는 걸 소각이라고 하죠. 소각. 그렇죠. 우리가 소각을 하고 그 외에 나머지는 이렇게 합니다. 이게 바로 매립이라는 거예요. 그지? 땅에 묻습니다. 땅에. 그러면은 우리가 버린 쓰레기 아저씨들 갖고 가서 소각 다 태우고 남는 거 매립한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뭐 우리 집에 있는 거 다 깨끗하게 다 갖고 가면 우리 집 깨끗해지네. 그러면은 우리 집도 깨끗해지고 지구도 깨끗해지고 맞습니까? 아니죠. 자,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자, 우리가 쓰레기를 태우게 됩니다. 태우게 되면 혹시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요? 그래요, 맞아요. 우리가 쓰레기를 태우게 되면 거기에서 나오는 이런 오염된 기체가 나옵니다. 이런 기체. 어떤 기체일까요? 그렇죠. 이산화탄소죠. 이산화탄소가 우리가 소각을 할 때마다, 태울 때마다 이산화탄소, 이런 것들, 이런 기체들. 이산화탄소가 우리 온실가스, 지구를 뜨겁게 하는 온실가스의 대표적인 주자입니다. 이산화탄소가 엄청나게 나옵니다. 여러분, 생각지도 못할 정도로 이산화탄소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그 나머지 땅에 묻습니다. 그죠? 땅에 묻게 되면 또 어떤 기체가 나올까요? 그래요. 또 역시 온실가스. 우리 지구를 막고 힘들게 하는 온실가스의 대표적인 주자, 이산화탄소의 뒤를 잇는 주자가 바로 메탄가스입니다. 이런 메탄가스. 그럼 메탄가스를 가장 많이 내는 동물은 네, 바로 소입니다. 소. 소는요, 트럼할 때와 그 메탄가스를 엄청나게 내요. 트럼할 때와 거기에 자기 분뇨, 소를 키울 때 분뇨, 이런 것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우리는 육식주의자 말고 우리 비건이라고 하죠. 채식주의자. 우리 하나밖에 없는 지구를 위해서 나는 고기 안 먹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요즘은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나는 야채만 먹을 거야. 고기 많이 먹으니까, 특히 소 이런 거 많이 먹으니까 지구를 너무 힘들게 한다. 여러분, 아마존의 눈물이라고 있습니다. 그죠? 그 아마존의 눈물에서도 벌목. 왜 아마존이 눈물을 흘리냐 하면, 아마존은 세계의 허파라고 하죠. 그만큼 아마존에 나무가 엄청나게, 열대우림에 그 나무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나무들을 현재 지금 벌목 다 베고 있습니다. 나무를. 왜 베고 있을까? 소를 키우기 위해서. 소를 뛰어놀게 하고, 소를 키워서 우리가 그 햄버거 하나에 오는 그 패티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아마존에 있는 벌목 나무들 다 베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마존의 눈물이요. 지금 아마존에서는 엄청나게 산림도 훼손당하고, 그리고 또 외부인들이 들어와서, 거기 코로나 청정 지역이었는데 외부인들이 들어와서 벌목을 하다 보니까 거기 코로나도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요. 이게 여러 가지 피해를 지금 아마존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도 많이 보지만 아마존에서도 엄청나게 지금 피해를 보는 고기. 그렇다고 고기 먹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먹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니까 일단 이런 메탄가스가 엄청나게, 이런 메탄가스나 이산화탄소나 뭐 육불화학 하면서 뭐 여러 가지 기체 6대 온실가스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 6대 온실가스가 우리 지구를 지금 너무너무 힘들게 해서, 지금은 옛날에 유치원 애들 만나면 지구가 뜨거워지는 게 뭘까요? 하면 아이들이 지구온난화라고 해요. 이제는 지구온난화의 그 정도가 아닙니다. 뭐 기후위기, 그 기후위기를 넘어서 기후전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너무 심각합니다. 어떻게 심각하면, 여러분들은 지금 못 느껴요. 지구가 뜨겁다고, 지구온난화가 지금 현재 가속화되고 있다고 하는데, 지구가 너무너무 뜨겁다고 하는데 나 못 느껴요. 만약에 지구가 뜨거워서 걷다가 아이고 뜨거워, 안 뜨거워 이렇게 해서 걷지도 못하고,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지금 지구온난화, 지구 가속화 느끼는 거 있습니까? 지금 잘 못 느끼잖아요. 뒤에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자, 그럼 하기 전에 이 쓰레기. 자, 그러면 나는 소각도 하기 싫어, 그냥 매립도 하기 싫어. 그럼 난 그냥 버릴 거야. 그러면 되잖아. 왜냐하면 가스도 안 나오니까 나는 그냥 버릴래 하다 보면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쓰레기가 그냥 버리게 되면은 얘들은 그냥 썩지가 않아요. 썩는데 엄청나게 시간이 걸립니다. 쓰레기가 분해되는데 엄청난 시간이 걸립니다. 쓰레기가 버리고 나서 그게 사라지기까지. 이게 분해되는 분해 기간입니다. 분해 기간 중에 가장 많은 기간을 차지하는 게 바로 유리병입니다. 4,000년 이상의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우리는 병을 함부로 버리면 안 돼요. 병은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씻어서 또 쓰고. 그지? 그게 대표적인 거 뭐야? 소주병. 그죠? 소주병 우리 슈퍼에 갖고 가면 얼마를 줍니까?
그래요. 100원 줍니다. 100원. 싹 씻어서 가면 100원 줍니다. 그리고 그거보다 조금 큰 맥주병은 그래요. 130원 줍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갖고 가면 돈으로 환산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혹시 용돈 부족하면 병주로 다니면 안 됩니다. 엄마한테 혼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병은 재사용이 가능하다. 그래서 4,000년 이상이 걸립니다. 자,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많이 먹는 이거 종이는 2에서 5개월, 5달 정도 걸리고, 그리고 우리가 참 많이 먹는 코카콜라 캔 있잖아요. 알루미늄 캔 이런 거는 500년 이상 걸립니다. 한번 버리면 500년까지 썩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서 선생님이 여기서 약간 돌발 퀴즈. 우리 친구들이 많이 먹는 우유, 그죠? 우유팩. 요런 우유팩을 하나 먹게 되면, 우유를 하나 먹게 되면 얼마의 분해되기까지, 썩는 데까지 얼마의 기간이 걸릴까요? 10년? 아닌데요. 좀 내려보세요. 그래요. 우유팩 하나 버리면 5년 이상이 걸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딸기 우유나 뭐 맛있는 초코 우유 다 먹고 나서 그냥 버리게 되면 이 우유팩은 네가 나를 버렸지 해서 5년 동안 썩지 않고 여러분들을 이렇게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유팩도 이건 다 먹고 나서 종이팩에 반드시 버리고, 우유팩 어떻게 버리는지 알죠? 그냥 종이팩에 이제는 버리면 안 됩니다. 어디다 버린다? 그래요. 종이팩에다 버립니다. 선생님, 나는 우리 집에는 종이팩 버리는 데 없어요. 우리는 종이류만 버리는 데 있지 종이팩은 없어요 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럴 때는 이거는 여러분들 요거 종이팩 1kg 주민자치센터라고 있죠. 동사무소. 그런데 갖고 가면 이거 무엇으로 바꿔줄까요? 그래요. 맞아요. 빙고. 휴지로 바꿔줍니다. 휴지. 두루마리 휴지 있잖아. 그 휴지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이거는 돈으로 바꿔줄 수 있고, 그죠? 소주병은 100원 받을 수 있고 슈퍼 가면 요거는 휴지로 또 우리가 교환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거는 종이류가 아닙니다. 종이팩에 버리고, 그리고 엄마한테 요거 팩에 묶어서 1kg씩 이렇게 모아서 갖고 가면, 주민자치센터 가면 휴지로 바꿔줍니다. 여러분 그걸 재활용하고 재사용하는 거겠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쓰레기가 분해되기까지 정말 많은 시간이 걸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쓰레기 분해하는데 엄청나게 걸리면, 자, 우리의 지구는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역시 뭐 기후위기라고 했죠. 자, 기후위기. 우리에게 어떤 피해를 주며 1차 피해는 무엇이고 2차 피해는 또 어떤 피해를 주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의 온실가스 과다하게 배출합니다. 그죠? 쓰레기뿐만 아니라 전기 엄청 쓰죠. 전기고 화석연료, 우리가 화력 발전소에서 그 전기를 이끌어와서 우리 집에 에어컨도 시원하게 쓰고 여러 가지 전기를 우리가 편리하게 해주는 전기를 우리가 갖다 쓰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온실가스, 전기로 인한 이산화탄소는 물론, 그리고 쓰레기로 인한 거 또 있죠. 또 뭐 쓰레기하고 전기, 수도 뭐 이런 거, 전기 많이 쓰는 거. 이래서 온실가스가 과다하게 배출하면 우리 지구는 뜨거워지면 이상한 기후, 우리가 속되게 말해서 날씨가 미쳤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요즘 최근에 막 느낍니다. 그죠? 며칠 전에 캐나다에서 50도를 육박했어요. 여러분 40도는 겪어봤지만 50도는 못 겪어봤어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몇 명이 사망에 이르기까지 하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게 날씨가 미쳤다는 거예요. 이상한 기후가, 날씨가 이상하게 변했습니다. 어떻게 날씨가 변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기후변화의 1차 피해입니다. 어떻게 날씨가 변했나? 자,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그죠? 여러분 생각하면 사우디아라비아는 너무너무 더운 나라. 그지? 사막이 너무너무 더운 나라예요. 낙타가 있는 너무너무 더운 나라인데 이 나라에 갑자기 눈이 내렸어요. 이 사람들이 특히 낙타는 뭐고 하늘에서 뭐가 내리는데 이거 처음 본 거예요. 낙타 생애에 처음 눈을 봤어요. 이렇게 이상한 기후가 나는가 하면 사막, 역시 사막화되고. 자, 이거는 우리 전 세계에서 가장 추운 베르호야스키라고 있어요. 그 베르호야스키에 이거 38도. 이거보다 더 심한 게 그 캐나다에 50도. 여름. 너무너무 더워. 그럼 이 사람들이 적응을 못해서 지금 이렇게 이게 이상 날씨 이거
계속 추운 날씨만 겪다가 이렇게 뜨거워진 날씨를 보니까 이게 또 열사병으로 죽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우리한테 1차 피해를 줍니다. 자, 그러면 2차 피해는 어떤 것일까? 2차 피해는 우리 동물과 식물, 우리 사람들도 동물이잖아. 사람, 동물, 식물 이런 것들한테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거. 어떻게 피해를 주는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6개월, 작년에 6개월 동안 호주에 산불이 일어났습니다. 호주 산불입니다. 호주 산불. 자, 이게 호주 산불이 처음에는 이게 누가 담배꽁초를 버려서 불이 난 거 아니에요. 자연 발화적인 불입니다. 물이 하나도 없고 물이 있어야 열을 흡수하는데 그 열을 흡수하지 못해서 이게 자연적으로 산에서 불이 났습니다. 누가 불 질러는 거예요. 그래서 호주에서 난리 났습니다. 소방관들이 계속 물 뿌리고 해도 안 꺼지는 거야. 그래서 그냥 내버려뒀어요. 그 경제적인 측면에서 그냥 내버려뒀어요. 6개월 동안 타버렸어요. 6개월 동안 얘가 꺼지지 않고 타버렸어요. 그래서 호주에서 자, 이렇게 불이 나는데 자, 어느 친구가 뛰고 있습니다. 캥거루입니다. 호주의 유명한 너무나 귀여운 유명한 친구. 호주의 캥거루. 그리고 또 호주의 유명한 코알라. 이런 아이들이 다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죠? 뭐 죽고 싶어서 그래요. 어쩌 누가 하시는 거죠? 예, 이런 식으로 2차 피해. 사람이 동물의 생명을 앗아가는 피해. 이거 이주민. 그죠? 식량을 찾아서 이주민. 기후난민이라고 하죠. 이주민도 생깁니다. 자, 이거는 뭡니까? 이거 여러분 생각하니까 전부 소름 끼친다고. 근데 이건 뭐 같아요? 네, 친구들 보니까 이건 뭐 여러 가지 얘기만 뭐 징그럽다고 하는데 이게 뭐냐 하면 바로 메뚜기입니다. 메뚜기. 이게 메뚜기인데 인도와 브라질에서 메뚜기 떼가 마을을 습격해서 사람들이 먹는 곡식을 얘들이 습격을 해서 다 먹어치운 거예요. 예, 이 메뚜기는요 어떤 환경에서 잘 자라나 하면 습한 데 잘 자라요. 장마나 홍수가 지나가고 난 그 자리에 인도나 브라질 이런 데서 이 메뚜기가 확 동네를 습격해버렸어요. 이래서 또 사람들의 먹이, 식량도 이 아이들이 이로 인해서 사람들의 2차 피해, 이런 피해들. 자, 이런 피해들 때문에 우리의 지금 기후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하죠. 자, 그럼 여러분, 우리는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쓰레기 분리배출 잘해야 되고, 그지? 함부로 버리면 안 되고, 그지? 이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또 전기 아껴 써야 되죠. 우리 이제는 화석 에너지가 화석 연료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어떤 재료들이 있습니까? 그래요. 석유, 또 석탄, 그리고 천연가스 이런 것들이 이 대표적인 주장입니다. 그죠? 석유 우리 엄청나게 많이 쓰고 우리도 지금도 그 화력발전소에서 석유를 이용해서 전기가 우리 집 곳곳에 다 들어옵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 지금 이 석유 만만하게 볼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석유를 쓸 수 있는 가채 연도 얼마밖에 못 써요. 석유는 얼마를 쓸 수 있을까요? 몇 년 동안 쓸 수 있을까요? 40년 동안밖에 못 써요. 그래서 지금부터 40년 동안 나는 이 석유를 풍부하게 쓸 수 있겠습니까? 40년밖에 못 써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제는 에너지, 우리가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에너지를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신재생 에너지, 재생 에너지라고 들어보셨죠? 자연에서 우리가 에너지를 얻자 해서 이제는 석유만으로 우리 전기를 뗀다. 이러면은 지구가 계속 뜨거워지기 때문에 우리가 뭐 탄소 중립이라 하고 탄소 쓰지 말자. 탄소 안 쓸 수는 없습니다. 그죠? 탄소를 이만큼 쓰면 그 탄소를 없애는 그런 거 또 다시 개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탄소 중립이라고 해서 화석연료 대신에 우리가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재생 에너지,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에너지로 가자.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자연 에너지 많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간단하게 에너지 골든벨이라고 해서 어떤 자연에서 가장 어떤 에너지를 쓰면 우리가 지구를 온난화를 가속화시키지 않는 에너지가 요거 에너지 골든벨인데 요거는 이제 빨리 봐야 돼요. 빠르게 지나가는 사진이 어떤 에너지와 관련이 있을까요? 하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쉬는 타임이라서 선생님이 그냥 들어왔습니다.
한번 눈을 크게 뜨고 한번 이제 3단계까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어떤 재생 에너지인지, 재생 가능한 에너지인지,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에너지입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문제 1단계는 1단계. 후루룩 하고 지나갑니다. 한번 맞춰보세요. 1단계. 자, 훅 하고 지나갔죠? 1단계에서 맞추면 사람도 아니야. 선생님도 이거 1단계에서 못 맞췄어요. 일단 모르겠죠? 자, 일단 모른다 치고 2단계 볼게요. 자, 2단계 갑니다. 자, 2단계에서는 알 수 있겠죠? 무엇입니까? 그래요. 지금 아직 얘기 안 하고 3단계에서 얘기할게요. 3단계 갑니다. 자, 이제는 아시겠죠? 우리 요거 눈에 많이 익죠? 산이나 요즘은 산에서 산을 못합니다. 옛날에는 산에서 막 산을 깎아서 막 비탈진 산에 태양광 모듈입니다. 태양의 빛을 이용해서 전기를 끌어내는 태양광 모듈인데 이제는 산에서 못합니다. 편편한 뭐 지붕 위에나 그리고 뭐 휴게소에도 많이 있죠. 이제는 산 깎아서 못합니다. 그래서 정답 태양 에너지입니다. 태양광 에너지입니다. 태양 에너지도 태양광 빛을 이용한 게 있고 열을 이용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태양광 에너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 집에도 요거 아파트에 이렇게 세워놨어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여름에 전기를 쓰고 전기가 많이 적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재생 에너지로 바꾼 게 재생 에너지의 제 1번 주자가 바로 태양입니다. 태양광 에너지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두 번째 재생 에너지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거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문제 2번 1단계 갑니다. 자, 이건 1단계에서 후루룩 맞추더라고요. 자, 정답은 그렇죠. 맞아요. 풍력입니다. 자, 1단계 먼저 가볼게요. 2단계 그렇죠. 바람개비 바람. 정답은 맞아요. 풍력입니다. 우리가 자연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이용해서 일으키는 에너지를 주는 풍력 에너지라고 하죠. 자, 이번에는 세 번째 문제입니다. 3단계 이거는 진짜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제가 2단계까지에서도 맞춘 아이들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오늘 여기 있을 때 혹시 오늘 여러분들 있었으면 또 맞출 수도 있었을 거예요. 자, 1단계 갑니다. 어이구 뭐야. 뭐 푸드락 지나갔죠? 정말 몰라요. 자, 그럼 2단계 한번 가볼게요. 아시겠습니까? 2단계도 모르죠? 몰라요, 정상이에요. 몰라요. 여기서 알면은 몰라요, 정상입니다. 자, 세 번째 갑니다. 자, 세 번째 보고도 잘 모르겠죠? 네, 정답은 맞아요. 지열입니다. 지열. 자, 한번 볼게요. 지열입니다. 땅의 열을 이용해서 땅의 열을 이용해서 우리가 에너지를 쓴다 이겁니다. 지열에서 가장 유명한 게 이거 일본의 온천. 이게 이제 그 마그마 일어나서 지열, 땅의 열을 이용한 게 이게 바로 또 재생 에너지의 한 종류입니다. 그 외에도 많죠. 그죠? 조력, 뭐 조수 간만에 밀물과 쌀물, 바닷물을 이용하고 그리고 또 해양 수력도 있습니다. 그죠? 그런 것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우리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게 많죠. 그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거 탄소 줄이기 3R 운동입니다. 여러분 3R 많이 들어보셨죠? 자, 어떤 R이냐면 reduce, reuse, recycle, 뭐 그냥 이거 잘한다 하고 그렇게 들으면 됩니다. 자, 절약과 재사용 그리고 재활용의 첫 글자를 따라서 세 개 R이 세 개다. 절약, 재사용, 재활용 할 수 있는 것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건 자원 절약입니다. 절약, 그죠? 우리가 일회용 컵 대신에 뭐? 네, 텀블러. 근데 요즘은 텀블러도 너무 많이 들고 있어요. 또 텀블러는 또 뭐 스벅 같은 데 가면 더 예쁜 거 산다고 막 이거 사고 저거 사고 이것도 낭비예요. 그죠? 이거 쓴다고 텀블러 쓴다고 다 이러면 다 멋있어 빈다고 다 이렇게 들고 다니더라고. 그거는 좀 아니잖아. 그치? 그래서 일회용 컵 대신에 그냥 텀블러. 그리고 비닐봉지 대신에 엄마들이 많이 쓰는 장바구니, 그지? 장바구니 이것도 절약하는 거예요. 절약하는 거. 비닐봉지 절약하고 일회용 컵도 절약한다. 일회용 사용 금지 절약, 자원 절약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원 재사용입니다. 이거 리유스 다시 사용한다는 거 있죠? 특히 병, 그지? 병 4,000년이나 드는 분해되지 않는 그런 병들
세척하고 소독해서 다시 선별을 해서 깨끗하게 쓰면 우리가 다시 소주병에 소주를 담고 맥주병에 맥주를 담습니다. 이게 바로 재사용입니다. 깨끗하게 다시 사용할 수 있다. 그러죠? 그리고 이거는 자원 재활용입니다. 이건 아주 멋진 거니까요. 자, 지금 우리 친구들이 플라스틱류에 플라스틱 넣고 하죠. 그런데 요거 투명 플라스틱이죠. 이거는 따로 모으죠. 그지? 원래부터 따로 모읍니다. 올해 1월 2021년 원래부터 이거 따로 싹 모아서 요거를 사로 싹 모아서 하면 이게 어떤 물건으로 재탄생되냐 하면 여러분 손흥민 아시죠? 손흥민으로 재탄생되면 좋지만은 손흥민이 입는 기능성 축구복 또는 기능성 야구복 그리고 기능성 농구복 이런 운동선수들의 기능성 운동복을 이 플라스틱에 갖고 가서 고온에서 뜨거운데 녹여서 길게 실을 뽑습니다. 그 실로 이렇게 시원한 땀 없어도 잘 된 이런 시원한 농구 선수들, 운동 선수들의 이런 기능성 운동복을 만들기도 합니다. 이게 아주 멋진 거예요. 이게 기능성 운동복도 그렇지만 아빠들이 입는 양복, 그지? 양복 이런 것들도 다 페트병, 그지? 투명 페트병. 이거 따로 모으죠, 그죠? 이런 페트병으로 우리는 다시 자원이 재활용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 한번 눌러볼게요. 자, 가로로 먼저 누릅니다. 자, 이렇게 꼭꼭꼭 선 따라 이렇게 눌러주시고, 자, 이번에는 세로로 또 꼭꼭꼭 이렇게 눌러줘야지 잘 잡히거든요. 그러니까 선 따라 계속 이렇게 꼭꼭꼭꼭꼭꼭 눌러주고, 자, 눌렀으면 안 잡혔는데 전부 더 확인하고 꼭꼭 눌러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꼭꼭꼭. 자, 다 눌렀다고. 다 눌렀죠? 자, 다 눌렀으면 자, 1번부터 지금 한번 맞춰보도록 할게요. 자, 1번은 여기 번호가 있습니다. 1번을 먼저 찾아야 돼요. 번호를 먼저 찾아야 돼요. 1번, 1번, 여기 둘, 여기 1번, 1번이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요 두 개가, 요거 네 개가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 없는 부분, 여기는 이 두 칸은 필요가 없죠. 필요 없는 부분을 이렇게 접어버리면 됩니다. 그죠? 이렇게 접고, 이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죠? 1번이 나오려면. 그래서 이렇게.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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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 그죠? 그래서 정답은 쓰레기입니다. 그죠? 아까 했죠? 쓰레기. 정답 여기다가 쓰레기 적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2번은 또 다 펴줍니다. 깨끗이. 자, 폈죠? 자, 그러면 2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합니다. 2번은 여기 2 일단 번호부터 먼저 찾으세요. 2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두 칸은 필요가 없게 되죠. 그러면 필요 없는 거 그냥 이렇게 접어버리세요. 접어버리죠. 접어버리게 되면 자, 여기는 없고 두 줄만 남습니다. 2번.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요 2번을 살리고 이렇게 접어주시면 되겠습니까? 자, 선생님 너무 급했나? 자, 2번 여기 이렇게 반 접어주시고 이렇게 접죠? 요거 2번 내리고 여기 접으면 여기 이렇게 내려면 1번이 있기 때문에 1번으로 접으면 안 되고 이렇게 접으면 그죠? 이렇게 접으면 2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또 정답 있죠?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종이로 분리 배출이 가능한 것은 해서 정답을 스프링 노트를 적을 것이냐, 종이 상자를 적을 것이냐, 아니면 우유팩을 적을 것이냐, 영수증을 적을 것이냐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종이로 분리 배출이 가능한 것은 이 네 개 중에 무엇이 있을까요? 그래요. 정답은 종이 상자입니다.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헷갈려 하는 게 뭐냐면 우유팩도 우유팩을 적는 친구들이 간혹 있어요.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죠. 우유팩은
종이 팩에다가 버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종이로 분리배출이 가능한 것은 정답 종이 상자입니다. 그래서 2번 정답은 종이 상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으로 갑니다. 3번 할 때 또 다 펴야 되겠죠. 또 다시 펴니다. 맨 그 자리에서 3번. 자, 3번은 일단은 3번을 찾아야 됩니다. 그죠? 3번은 여기 3번부터 먼저 찾기. 3번입니다. 자, 그러면 필요 없는 거 접으세요. 요거 접고, 요거 접고. 그죠? 요렇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은 아까 2번처럼 비슷합니다. 3333 나오죠? 자, 그러면 요렇게 해서 접어봅니다. 요렇게. 접어보면 여기 3을 맞추려면 요렇게 하고 여기에 3을 맞추려면 어때요? 요렇게 하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3번입니다. 3333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여기 또 문제가 있습니다. 정답을 적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 정답은 분리배출, 여기 위에 문제가 있죠. 분리배출이 가능하지 않는 것은 합니다. 그래서 분리배출이 가능하지 않는 것은 해서 정답은 여기 1번, 2번, 3번, 4번 여기에서 찾아내야 됩니다. 찾아 써야 됩니다. 자, 1번 한번 볼까요? 1번은 아이들이 이게 분리배출이 가능하지 않는 것은 해서 정답은 3번이라고 많이 적어요. 근데 선생님이 이게 이제 이 그림은 병이 아니라 플라스틱에 주스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주스를 다 먹고 나서 플라스틱에 버리면 되겠죠. 자, 그러면 1번도 플라스틱이고 2번은 레고고 3번은 주스가 담긴 플라스틱, 4번은 투명 플라스틱이죠. 그래서 분리배출이 가능하지 않는 것은 정답은 뭘까요? 네, 바로 2번. 여러분이 좋아하는 레고. 레고 장난감은요, 플라스틱이 아닙니다. 레고는 우리가 쉽게 말해서 복합 재질이라고 해서 이 플라스틱을 전적으로 플라스틱으로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그래서 복합 재질이기 때문에 쓰고 난 장난감은 반드시 재활용이 아니고 종량제 봉투에 버려야 돼요. 그래서 분리배출이 가능하지 않는 것은 정답 2번입니다. 레고 장난감은 복합 재질이기 때문에 절대 분리배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종량제 봉투에 버려야 돼요.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옷걸이 있잖아요. 옷걸이. 우리 세탁소에서 하얀색 옷걸이 갖고 오죠. 여러분 그 옷걸이는 어디다 버립니까? 네, 많은 사람들이 철, 캔 위에 버린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옷걸이는요, 맨 똑같은 레고처럼 복합 재질입니다. 그래서 철과 거기 보면 비닐이 쌓여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옷걸이를 버리려면 절대 철에 버려서는 안 되고 캔에 버려서는 안 됩니다. 어디다 버린다? 네, 역시 종량제 봉투에 일반 쓰레기입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모르는 복합 재질인 재질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분리배출로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3번의 정답은 2번 레고입니다. 레고. 자, 이제는 또 풀어볼게요. 4번 잡습니다. 4번. 자, 4번은 어디 있냐 하면 자, 잘 찾아보세요. 일단 여기에 4번 그리고 여기는 나머지는 4번이 없어요. 그죠? 없죠? 그러니까 찾아러 가야 됩니다. 여기 왼쪽에 이걸 한번 딱 접어보면 위에 4번, 밑에 4번이 있습니다. 그죠? 여기 그러면 4번. 그죠? 자, 다시 여기 4번이 있고 이쪽에 나머지 4번이 없으니까 접습니다. 접어서 4번 나왔습니다. 4번. 그럼 여기는 필요가 없네. 요렇게 접어봅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 4번하고 요거 4개를 맞추면 됩니다. 자, 요렇게 접어볼게요. 요렇게 접어서 아까처럼 하려니까 이게 한 개씩 자꾸 비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보세요. 자, 여기서 접고 요거는 여기 4번이 필요한데 여기는 이 중간에 거는 필요가 없고 요거하고 여기 필요하니까 얘를 갖다가 이렇게 밀어 넣으면 돼요. 아시겠죠? 밀어 넣으면 얘들은 튀어나왔으니까 4번 맞고 얘를 이렇게 안으로 밀어 넣으면 4가 나옵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4번. 아시겠죠? 이거는 선생님은 이거 처음 봤을 때 너무너무 짜증났어요. 너무 안 맞춰져서. 근데 여러분도 이게 자꾸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맞춰줄 거예요. 쉽게 쉽게. 자, 그러면 4번의 정답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뭐야? 비행 분석이 나왔어요. 비행 분석을 여기다 정답에 적는 게 아니고 여기에 문제는 자, 이쪽에 왼쪽 상단에 보면 분리배출 4단계 중 틀린 것은 하고 나옵니다. 한번 볼게요. 용기 내부를 비운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용기 내부를 헹군다. 그 다음 왼쪽 아래 칸에 라벨과 뚜껑을 분리한다. 그 다음에 오른쪽 아래 칸에 섞어서 버린다. 틀린 것은 뭡니까? 네, 정답은 섞어서 버린다가 정답입니다. 섞어서 버리면 안 되죠. 실컷 내용 비우고 헹구고 분리해놨는데 그것을 다 예쁘게 썩 따로 버려야 되는데 섞어서 버리면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분리배출 4단계 중 틀린 것은 4번입니다. 그죠? 4번이 아니고 섞어서 버린다를 정답에 적으면 됩니다. 정답 섞어서 버린다. 이게 분리배출 잘못된 거죠. 섞어서 버리지 않습니다. 4번까지 됐죠? 자, 됐다고 생각하고 처음 받는 여러분은 너무너무 어려울 거예요. 자꾸 하다 보면 쉬워집니다. 자, 이번에는 5번을 해야 되는데 5번은 뒤로 뒤집으세요. 1번부터 4번까지는 여기서 1번이 있는 데서 하고 5번은 뒤로 뒤집어서 시작하면 빨리 맞출 수 있어요. 자, 5번 볼게요. 5번은 여기 5번 일단 번호부터 먼저 맞춘다. 5번 여기 또 5번이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접어볼까요? 접어보면 여기 5번이 나와요. 5번 여기 5번이 나와요. 자, 그래서 그럼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접습니다. 이렇게 접으면 여기 5번 여기 5번이 나오죠. 그럼 이 자리에 5번이 와야 돼요. 자, 그러면 이 자리는 7번이 필요가 없으니까 7번을 밑으로 접어줍니다. 밑으로 접어주면 5번 여기에 5번이 나와야 되잖아. 그럼 여기 5번은 어디 있었냐 하면 이렇게 뒤로 접어보면 5번이 나옵니다. 그래서 5 아시겠죠? 참 쉽죠? 예. 자, 그래서 요는 5번은 3R 운동. 선생님이 아까 이야기했죠? 3R 절약, 재사용, 재활용에 대한 정보 이야기를 여러분이 알아먹을 수 있도록 그냥 이거는 문제가 아니고 정보 알려주기 위한 거니까 3R 운동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걸 실천해 주세요 하는 뜻에서 선생님이 이렇게 적었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에는 더 쉬운 6번으로 가볼까요? 자, 잘 따라오기가 있겠죠? 자, 이번에는 6번 갑니다. 자, 또 쫙쫙 펴세요. 6번이 쉬워요. 자, 6번은 맨 뒤에서 무조건 5번부터 5, 6, 7, 8 이 뒤에서부터 하면 됩니다. 자, 5번 했죠? 그 다음 6번은 이게 온실가스 종류입니다. 6번 여기 6번 여기 6번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요라는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접고 그죠? 접고 여기 6번 나란히 있는 것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접고 여기는 정리를 해주면 됩니다. 요 6번 오고 여기 필요 없네. 자, 그럼 필요 없는 거는 이렇게 뒤로 접고 그럼 여기 6번이 와야 됩니다. 그죠? 그럼 요를 뒤로 한번 싹 됐습니까? 요렇게 하면 6번이 옵니다. 아산화질소, 수소불화탄소, 이산화탄소, 메테인이 메탄가스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온실가스 6대에서 4개가 나왔습니다. 여기 온실가스 온실가스가 이런 게 있다. 산업용에서 에어컨 냉매에서 각종 폐기물에서 그리고 아까 얘기했죠. 소의 분비물이나 소가 트름할 때 나오는 메탄가스 등이 있다고 했습니다. 온실가스 이런 게 있다는 거 6번에서 알려줬습니다. 알겠죠? 자, 이번에는 7번입니다. 7번 잘 보세요. 자, 7번은 또 역시 쫙 펴서 자, 지구가 있는 데서 시작하면 됩니다. 5, 6, 7, 8은 여기서 접는다고 했죠. 자, 이번엔 7번입니다. 7번 눈 번쩍 뜨고 한번 보세요. 자, 7번 찾아야 됩니다. 7번 이렇게 있어요. 그죠? 이렇게 있으니까 여기 있는 밑에 칸 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잡아보세요. 이렇게 접고 자, 7번
7번 조금 까다롭습니다. 자, 7번 이쪽에 펴세요. 이건 두고 일단은 요거 중간 거 중간에를 정리합니다. 자, 1번 7번 제일 가에 있는 거 놔두고 중간에 두 개를 일단 우선 정리합니다. 7번 올라오게 여기도 이렇게 해야 올라오죠. 이렇게 해서 자 7번 자 여기 비워주고 이렇게 잡고 그럼 7번 나왔죠. 7번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나와야 되죠. 여기 7번이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참 쉽죠. 이렇게 해서 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잘 모르겠으면 계속 다시 뒤집어서 한번 맞춰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요거는 7번은 탄소 중립이라고 나옵니다. 탄소 중립. 요즘 그리고 환경할 때 환경뉴스에 보면 탄소 중립이란 말 정말 많이 나옵니다. 탄소 중립은 탄소를 제로화 시킨다가 아니고 탄소를 우리가 내는 만큼 그 탄소를 무마시킬 수 있는 배출을 금지할 수 있는 다른 것을 이걸 이제 다른 것으로 대체한다. 예를 들면 우리가 화석연료나 이런 것들 많이 쓰고 전기를 많이 쓰게 되면 그 대신에 우리는 그만큼의 나무를 많이 심으면 이 탄소가 줄어든다. 이런 게 바로 탄소 중립입니다. 그리고 하여튼 이런 것들 여기 탄소 중립에 보면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탄소 중립 실천이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해서 7번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7번입니다. 그럼 1번부터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1번의 정답은 그렇죠. 쓰레기라고 했습니다. 쓰레기. 이거는 이제 쓰레기의 기원 이야기한 것이고 자, 2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2번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종이로 분리배출이 가능한 것은 했죠. 그래서 정답은 그래요. 종이 상자입니다. 절대 우유팩과 같이 헷갈려서는 안 됩니다. 우유팩은 종이팩 위에 넣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자, 요거는 플라스틱인데 이런 것도 여러분은 한 번씩 봐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플라스틱 섬이라고 있죠. 플라스틱 섬도 한반도에 우리 한반도 7배나 큰 플라스틱 섬이 발견됐습니다. 바다에 보면 해양 쓰레기로 뭉쳐져 있는 그 플라스틱 섬이라는 것이 발견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 분리배출이 가능하지 않는 것은 레고라고 했죠. 레고는 복합 재질이라고 했습니다. 순수 플라스틱이 아닌 복합 재질이기 때문에 분리배출에 즉 플라스틱 위에 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종량제 봉투에 일회용 종량제 봉투에 쓰레기 봉투에 넣으셔야 됩니다. 장난감 문제입니다. 그리고 2번 그 다음에 자 비행 분석 요 말은 맞아요. 비운다 헹군다 분리한다 썩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4단계 중 틀린 것은 정답 섞어서 버린다. 이거는 썩지 않는답니다. 자, 5번은 이게 문제가 아니라 했죠. 5번부터는 3R 운동 여러분들에게 선생님이 전달하고 싶은 이야기가 절약, 재사용, 재활용의 이야기였습니다. 자, 6번은 여러가지 온실가스 우리 지구를 힘들게 하는 온실가스 어떤 곳에서 나오는가. 자, 산업 우리가 물건을 만드는 공장에서 이산화탄소 또 아산화질소, 수소불안탄소, 에어컨 냉매 알겠죠? 이런 것에서 각종 폐기물 그리고 역시 소를 키울 때 메탄가스라고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온실가스 우리 지구를 힘들게 하는 6대 온실가스에 속한다는 이야기. 그리고 탄소 중립 요즘은 그린 뉴딜 뉴스만 틀면 그린 뉴딜 탄소 중립이라는 말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이게 바로 우리의 지구를 뜨겁지 않게 하는 우리의 실천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탄소 중립이나 그린 뉴딜 이런 거 지구의 온도 폭을 낮춰야 됩니다. 우리 다음 주부터는 또 엄청나게 우리는 이제는 선생님이 이야기할 때 대구에서 왔을 때 제가 이제 경주나 이런 타 지역에 강의를 하러 나가면 데프리카에서 왔습니다 하면 선생님 사람들이 다 알아줬어요. 아 대구에서 왔구나.
이제는 데프리카라는 그게 별 의미가 없어졌어요. 왜냐? 한반도가 다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대구뿐만 아니라 대구는 지형이 그래서 데프리카라는 별명이 붙었지만 이제는 대구뿐만 아니라 온 한반도가 다 뜨거워졌습니다. 그래서 데프리카라는 게 별 의미가 없어졌다.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요거는 우리가 선생님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섰는 이유입니다. 예. 자 여기서 보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들 있다고 생각하고 선생님이 한번 읽어볼게요. 따라 읽어보시면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희망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액팅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이야기를 누가 했냐 하면 여러분들 혹시 그레타 툰베리라고 아세요? 환경운동가입니다. 이 친구가 15세 때 15살 때 15살이면 중학교 2학년 이때 친구가 한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19살 2003년생인가 뭐 그래요. 그 친구가 바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희망이 아니다. 이 어른들한테 일침을 탁 다해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필요한 거는 실천이고 바로 행동입니다. 이거. 그래서 선생님이 하고 싶은 얘기를 이 친구가 다 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제가 하고 싶은 얘기예요. 이게 행동입니다. 우리 어쩌나 뭐 좋아지겠지. 지구 이제 좀 시원해지겠지. 뭐 탄소 중립하고 하려면 안 시원해지겠나. 이렇게 희망을 가져서는 절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어떻게 된다? 바로 우리가 나서야 될 때입니다. 행동을 하나하나 행동을 다 해야 돼요. 자, 주인이 없을 때 사람이 없을 때 전등 끄고 그죠? 전기 끄고 이거 내 하나쯤이야 하는 거 하면 안 됩니다. 누가 쓰레기를 버렸다고 내 하나쯤이야 하고 양심을 쓱 버리고 오면 절대 안 됩니다. 이제는 그런 게 통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내가 나서야 돼요. 그지? 하나하나 다 분리배출 이런 거 플라스틱 하기 너무 귀찮아. 플라스틱 비닐 하는 떼기 투명 플라스틱 비닐 떼기 귀찮아 하면 안 됩니다. 귀찮아 할 때가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기후난민이나 최초의 환경난민국인 그 투발루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는 그 나라 사람이 잘못돼서 그런 거 아닙니다. 다 우리들의 잘못. 우리들이 하나의 행동 실천을 안 했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저기서 다 이런 환경난민국이라든가 기후난민국들이 자꾸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게 이게 행동입니다. 잘 하실 수 있겠죠? 네, 오늘 여기까지 선생님과 여러분들 만나지는 않았지만 여러분이 다 있다고 생각하면서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딱 전해주고 싶은 건 다 이겁니다. 바로 액팅입니다. 여러분 잘 하실 수 있겠죠? 네, 오늘 여기까지 선생님과 함께 기후 이야기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